매치살롱 비러 스윗 사운드에서 환경을 주제로 진행하게 된 마이크 임팩트의 박정미라고 합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네, 여기 토요일 아침에 여기 모여주셨네요, 여러분들. 평상시 같으면 토요일 아침에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계세요? 뭐 했나요? 기억도 안 나시죠? 뭐 하는지 몰라서. 저도 토요일 오전에 이 시간대 생각하면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항상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토요일과 좀 색다른 아침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평일에 저희 마이크 임팩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이에요. 저희 자율출근이라서 10시 이후에 출근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도 원래 회사에 없는 시간인데 주말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매번 매치살롱 진행할 때마다 되게 힘든 만큼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막상 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나요? 아직 잠이 덜 깨셨어요? 아직 눈이 좀 아직 잠자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 분명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동안은 기분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황금 같은 토요일 오전에 이런 꿀맛 같은 늦잠 대신에 이런 매치살롱에서 지성과 예술에 적셔서 그런 재미있는 향긋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치살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마이크 임팩트는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셨으니까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마이크 임팩트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이야기로 세상을 바꾸는 강연 문화 기업입니다. 마이크 임팩트는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메디치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메디치 가면 알고 계시나요? 메디치 들어는 봤다. 네,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아, 잘 사는 집안이었다. 역시 맞아요. 메디치 가문은 중세 유럽 시대의 한 가문인데요. 그 가문이 르네상스를 일으켰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별거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이 한 거는 다양한 이런 각기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 역할.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이 르네상스를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마이크 임팩트에서는 메이치 가문을 본받아서 그런 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홍대로부터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매치 살롱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이 매치 시리즈는 다양한 컨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슈퍼 크리에이터와 파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매치 프라이빗 파티도 있고요. 오늘처럼 홍대 카페에서 진행하는 매치 살롱, 그리고 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매치 컨퍼런스까지 다양한 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치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서 홍대의 가장 핫한 5곳의 카페에서 이 시대에 가장 핫한 5가지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매치 살롱에 오늘 여러분은 와 계신 거고요. 이번 살롱은 5개 주제로 진행이 돼요. 동시에. 알고 계시죠? 주변 카페에서 영화, 취업과 청춘, 디자인, 환경, 언론 광고 이렇게 총 5가지 화두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비러 스윗 사운드에서는 바로 환경을 주제로 지금 영어가 약하네요. 환경을 주제로 살롱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40분의 이제 강연 뒤에 10분 동안 브레이크를 갖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토의하고 토론을 나누는 Q&A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입장하실 때 음료 주문하셨잖아요. 그 주문하신 음료는 저희가 10분 브레이크 타임 때 일괄적으로 나눠드리니까 조금 목이 마르시다가 잠깐만 40분만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는 모두 기부로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오늘 모신 연사님께서는 강연 기부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곳 카페에서는 공간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이크 임팩트에서는 이런 행사를, 비수익성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제 목소리를 기부를 하는 오늘 저의 목소리를 토요일 오전 시간에 여러분의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분들이 재능 기부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힘차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 행사가 뭐 이런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목적으로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는 행사니까 여러분들도 기부를 해주셔야겠죠. 뭘 기부해 줄 수 있을까요? 박수. 그렇죠. 감사합니다. 박수 벌써 한번 기대해 주셨고요. 박수와 열띤 관심, 호응, 토론에서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같이 기부를 해주시면 오늘 행사가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매치 살롱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의 주제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갖는 글로벌 이슈잖아요. 그와 동시에 약간 정치적인 이슈까지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다소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공감할 만큼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요. 오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먼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인간은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해왔고 오염시켜왔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잘 사는 나라들이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인데 오늘 여기 모신 분은 정말 혁신적인 의견을 제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유할수록 오히려 환경을 돌보게 만들었다. 그 불편한 지식의 답이 무엇일지 그분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박석순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은 오늘 같이 이런 강의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특히 기부라는 이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살고 어떻게 잘 사느냐 이거하고 어느 곳에 사느냐 이게 굉장히 인간한테 중요한 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어떤 곳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잘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환경을 파괴했고 환경을 오염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걸 다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는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과연 환경이 어떠냐 이제 그 문제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큰 주제가 뭐냐면은 가난과 그다음에 잘 사는 거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인데 아마 흔히 이걸 볼 것이에요. 대부분 다 우리 늘 하는 이야기가 개발이냐 보전이냐 계속 뉴스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런 데모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반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가 우선이다. 또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하면 환경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보면은 환경과 경제는 상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있다. 그리고 1992년도에 유엔에서 이제 처음 나오기를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을 해야 된다.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이런 문제. 또 우리나라에서 또 시작한 이런 녹색 성장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제 강의를 오늘 한번 들어봐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강의는 크게 한 세 파트입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이게 우리가 환경 이념이 과거부터 지금 계속해서 변해오고 있어요. 그 변해오고 있는 이야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환경과 오늘 이 주제 우리 지구에 나누어져 있는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의 과연 환경은 어떠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나라는 현실은 어떻고 우리가 또 지금 가야 될 길은 어떠냐. 이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화 초기 말이에요.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산업화 초기에는 환경과 경제를 대립관계로 봤어요. 처음에 보면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아래에 있는 그림, 가운데 그림 말고 양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 하면은 미국의 1800년대 말에 신문의 사파예요. 이 사파를 보면 알지만은 그 당시에 이 도시의 거리에는 말이에요. 쓰레기가 넘쳐나고 또 강에는 악취가 풍기고 이랬어요. 계속해서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환경은 나빠졌고 또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은 뭐냐 하면은 1930년대에 미국의 피츠버그라는 그 산업도시, 우리나라 같으면 울산 같은 이런 곳이죠. 여기에 연기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뭐냐? 전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제가 성장하면 환경은 계속 악화된다. 그리고 환경 문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원래 인간의 부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 잘 사는 사회는 본질적으로 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왜냐? 바로 여기 있듯이 오염물질이 계속 나오고 말입니다. 자원을 소모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아마 지금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뭐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환경을 희생하자. 아래에 있는 저 그림 보면은 영국의 런던 스모그 사건이 일어날 때가 뭔가 1952년도에 이럴 때 이 산업화가 되면서 워낙 매연이 심하니까 이 길가에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마스크를 끼고 데이트를 하고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그림 뭐냐면은 1960년대에 일본의 요카이치 지역의 석유화학공단이죠. 여기에 어린 아이들이 마스크를 끼고 학교를 가고 뒤에는 계속해서 공단은 돌아가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살고 옆에 있는 또 다른 그림 뭐냐면은 일본의 미나마타 병 때문에 기형아가 나오고 말입니다. 이러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냐?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희생하자. 이렇게 살았어요. 이 초기에 다 이런 식으로 유럽, 미국, 일본 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거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말이에요. 공산주의 계획 경제가 환경 측면에서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미국에 81년도에 이 환경 공부하러 유학을 갔다니까 그 당시에 이 대학 교수가 우리 앉혀놓고 하더라고요. 이 환경 문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다크 사이드다. 암적인 그러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81년도에 유학 가서도 그때만 하더라도 뭔가 하면은 적어도 환경 문제는 공산주의 계약 경제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한번 봅시다 보면은. 그 자유민주주의는 왜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그 어떻게 공산주의 계획 경제는 뭔가 하면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곳에 살죠. 그리고 흩어져 사는 거죠.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뭔가 모여 살고 또 시장 경제는 뭐예요? 급속한 산업화를 초래하는 거죠. 그 도시화 산업화가 뭐냐? 결국은 환경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요. 인구 증가, 도시화 산업화를 환경 문제의 세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나빠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환경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그때 있었던 소설책 이런 거를 읽어보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게 보면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쓴 The Hard Times, 시련의 시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보면은 이때가 언제나 한참 영국에서 산업화가 될 때예요. 될 때 보면은 이게 아래에 있는 그림이 그 당시에 도시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도시에는 기계와 높은 꿀뚝만이 있고 그곳에 나오는 연기는 뭐 뱀처럼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고 또 도시에 아주 검은 운하가 있고 역겨운 냄새가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저 소설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뭔가 하면은 그 주인공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기는 우리가 먹는 고기며 마시는 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고 살았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 잭 홀랜드라는 교수가 쓴 이 환경 위기의 진실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1930년대에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철강도에 살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어린 시절을 뭔가 하면은 철강 공장에서, 제철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를 마을 사람들이 환영을 했다. 그리고 연기 때문에 숨이 막히고 옷이 더러워져도 연기는 일자리를 주고 집과 먹을 음식을 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은 산업화 당시에 우리 환경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참 재밌는 그 역사가 있어 보면은 이게 바로 이 울산 공업탑이에요. 지금도 울산에 가면은 공업탑 사거리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요. 여기에 적혀 있는 글인데 이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싣고 민족 수건인 부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차 산업의 우렁찬 수레 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산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이래서 이게 언젠가 하면은 19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복 입었는 분이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62년도에 울산에 가서 말입니다. 공단을 처음 만들면서 했던 연설이에요. 이 당시는 뭐냐? 가난에서 벗어나자 이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말이에요. 환경 오염이 오히려 부로 가는, 잘 사러 가는 그런 길이다. 산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이런 식의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살았던 거죠. 이러다가 이제 조금 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뭐가 되느냐 하면은 굉장히 환경주의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제 환경주의가 결국은 뭐냐면은 환경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전파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물질적 풍요보다도 쾌적하고 건강한 우리 환경을 원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환경주의예요. 이 환경주의가 언제 나왔느냐? 보통 한 1960년대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해요. 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뭔가 하면은 환경이 점점 나빠져 가지고 산업화가 되면서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이 그림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로 도노라 사건이라 해가지고 1948년도에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도노라 지역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제철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일시에 한 30여 명이 죽게 되었고, 또 런던 스모그 사건에서 거의 뭐 1주 만에 5천 명이 죽고 추가로 3천 명이 죽고 한 8천 명이 거의 대기 오염 때문에 죽고 말이에요.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 뭔가 하면은 미국의 LA 스모그 사건 때 이거 지역 주민들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스모그는 안 되겠다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바로 라이첼 칼슨이라는 분이 썼는 이 침묵의 봄, 이런 책들이 62년도에 나오고 72년도에 또 뭐냐, 바로 이게 로마 클럽, 세계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경제 성장은 어느 정도에 가다가 한계가 올 것이다. 왜냐?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고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거 환경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또 환경 문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인류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 당시에 환경을 생각하는 부류가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하나가 뭐냐? 바로 이 환경 비관주의죠. 에코 패시미즘이에요. 또 한 부류가 뭐냐? 환경 낙관주의, 에코 옵티미즘. 그 에코 패시미즘 뭔가 하면 저거예요. 이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산업화가 되면은 우리 인류는 종말을 고할 것이니까 우리가 반산업화, 반개발, 이 앞으로 우리가 인류 문명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게 바로 환경 비관주의. 지금도 이 환경 비관주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죠. 환경 운동에 아주 중요한 이론적인 배경이 되고 있고, 지금도 좀 반문명적 생각을 많이 해요. 반산업화 문제, 반핵운동, 반개발운동 이런 걸 주로 하고, 그러고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로 그 당시에 70년대 이럴 때 아주 이게 외국에서도 심했는데, 기업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 환경 문제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부 이 과학관 단체는 과학적인 근거가 좀 부족한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해요. 뭐 뒤에 다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저 인천공항 만들 때 말이에요. 인천에다가 영종도에다가 매립을 해가 공항을 만들면은 그때 땅이 아래로 뭐 가라앉고 뭐 비행기가 뜨면은 새하고 부딪히고 뭐 이런 식의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면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환경 문제는 흔히 말이에요. 오버액션을 많이 해요. 과잉 반응을 많이 하고. 간혹 보면은 이 환경 비관론자들이 또 자기 모순에 간혹 빠져요. 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의 1970년대에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대기 오염이 주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자동차가 대기 오염이 문제예요. 지금은 자동차가 뒤에 대기 오염을 전부 제거를 하고 이런 장치가 있지만은 처음에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70년대 하더라도 자동차에 대기 오염이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은 이 자동차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고 자동차를 막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돌아갈 때는 뭐 했나? 차 타고 집에 가는. 그게 자기 모순이죠. 지금도 오면은 우리 환경운동에 상당히 많은 자기 모순이 있어요.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할 경우는 보면 이런 거죠. 뭐, 반핵. 어떤 경우는 지금도 많은 분들은 말이에요.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뭐냐? 바로 이 환경 낙관주의. 이 환경 낙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낙천주의하고 낙관주의는 달라요. 낙천주의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낙관주의는 뭔가 하면은 영어 찾아봐요. 옵티미즘 찾으면 뭔가 하면 행동하는 긍정주의예요. 우리가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뭔가 기술로 가지고 또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뭘 했느냐? 환경과학과, 환경공학과 이런 그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80년대, 70년대 이럴 때 환경공학과들이 생기고 환경과학과들이 생겼네. 굉장히 학문 발달을 촉진을 하고 또 산업도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주로 뭔가 하면은 대학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환경과학과 기술을 발달시키고 또 법과 제도. 우리나라도 1977년도에 우리나라 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환경보전법. 지금 몇 개냐? 50개가 넘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이런 법과 제도를 강화하게 되고
또 환경산업들. 지금은 이 환경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매출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하냐, 외국 가가지고 하우스 처리장도 지어주고 정류장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산업을 발달하게 된 거죠. 이러한 시대가 이제 70년대, 80년대로 흘러온 거죠. 그런데 드디어 90년대에 와보니까 뭔가 하면은 환경과 경제가 함께 상생하는 시대로 왔어요. 그 90년대. 미국하고 유럽들, 특히 이제 환경 비관론자들하고 환경 낙관론자들이 그 당시에 70년대를 지나오면서 말입니다. 90년대쯤 오니까 환경 낙관론자들이 드디어 승리를 했다는 거죠. 환경 낙관론.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실제로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보여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파란 선이 뭔가 하면은 경제 성장이에요.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경제가 우리도 쭉 성장해왔죠. 하는데 초기에는 환경의 질이 떨어졌어요.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고 대기 오염 물질이 나오고 뭐 쓰레기가 나오고 하니까 떨어지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원래는 그레이 그로스라 해요. 잿빛 성장이에요. 경제는 성장하는데 환경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야, 이 환경이 중요하구나. 또 환경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하니까 경제도 성장하면서 환경도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흔히 뭔가 하면 환경에서 유턴 이론이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와 환경이 같이 좋아지는 이걸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가 흔히 녹색 성장을 흔히 뭐 무슨 풍력 발전 뭐 태양광 이런 걸 주로 연상하지만은 원래의 녹색 성장 의미는 이거예요. 환경 개선을 동반한 경제 성장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1990년대 말쯤부터 환경과 경제가 같이 좋아지고 있어요. 내가 그 뒤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 유턴 이론이 현실로 90년대 이후에 유럽, 미국, 일본,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부분을 잿빛 성장이라고 그러고 뒷부분을 우리가 흔히 녹색 성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지금 최근에는 녹색 성장이 조금 의미가 저탄소 문제, 그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고 경제 성장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이야기해서 녹색 성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럽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유턴 이론이 보여지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유럽의 큰 강이 뭔가 하면 라인 강이죠. 7개 나라를 지나가요. 독일, 프랑스, 뭐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뭐 네덜란드까지 쭉 가는데 이 라인 강이 이 큰 강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물이 맑았어요. 맑으니까 뭔가 하면은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생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수질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1970년대 오니까 거의 살 수 있는 생물이 거의 별로 없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우리가 하우스 처리장도 짓고 여러 가지 환경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하니까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U자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 우리 바로 대기예요. 대기의 이산화황 농도가 보면은 아주 우리 못 살 때 $100도 안 될 때는 뭐예요? 공장도 없고 뭐 하니까 공기가 아주 맑아요.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점점 석탄을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빠졌다가 다시 이것이 우리가 국민소득이 뭐 10,000불, 20,000불로 가고 하니까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서울도 말이에요. 80년대보다 지금 현재 이산화황 농도가 한 10분의 1로 더 이상 떨어져요. 아주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80년대 뭐였어요? 우리가 무연탄 썼죠. 지금 뭐예요? 천연가스라든지 전기를 쓰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유턴이 되는 거죠. 공장도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공장에서 연기가 막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린 캠퍼스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우리가 이게 바로 유턴이라 이야기해요. 과연 그럼 무엇이 유턴을 하느냐? 유턴을 시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환경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또 우리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조금 전에 또 이야기했지만 법과 제도를 아주 강화하게 되고 모든 기술들이 친환경적으로 이제 변해가니까 이런 시대가 도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공산주의 계획경제보다도 환경에 우위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죠.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만 하더라도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환경 측면에서는 우위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90년대 이후에 오니까 이게 훨씬 나은 거죠. 왜 그러냐? 자유민주주의는 말이에요. 환경의 피해자이자 수혜자가 투표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면은 친환경 지도자를 선택을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서울의 청계천, 나는 청계천 뚫리기 전에도 내 지하에 들어가 보고 뭐 잘 알아요. 아는데 이 청계천 같은 걸 만약에 서울시장이, 옛날에는 서울시장을 관선시장이었다고요. 위에서 임명을 해,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관선시장이 있고 민선시장은 뭐냐, 투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의 청계천이 말이에요, 관선시장이었으면 저렇게 안 했죠. 민선시장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투표를 선출될 수가 있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뭘 좋아하느냐, 이걸 아니까 뭔가 하면은 내가 청계천을 뚫어가지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걸고 선출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동의해요. 뭐냐? 절대로 청계천 같은 거는 민선시장이니까 가능했지 관선시장에서는 불가능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환경을 지키기에 훨씬, 이 선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또 시장 경제는 뭐예요? 돈 되는 일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술이 빨리 발달. 그래서 그 동굴아파라든지 이 공산권은 말이에요, 환경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 경제에서는 뭐냐면 환경 기술이 엄청 발달한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우리 화장실에 있는 물도 기술적으로는 먹는 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술이 발달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급속한 발달을 가져오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옛날에는 말이에요, 공해도시, 그런 뭐예요? 공장이 많은 도시가 공해도시예요. 공장 많은 도시, 옛날에 울산, 여천 다 공해도시. 지금 뭐냐? 민의가 소통되지 않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민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그냥 혼자서 엉뚱한 일을 하는, 이런, 또 돈이 없으면 못해요. 돈이 있어야지 환경 개선 사업도 하고 하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뭐냐? 민의가 소통되지 않고 돈이 없는 도시가 뭐냐면 공해도시예요. 이런 식. 지금 보십시오. 울산 태화강. 울산이 한때 말이에요, 굉장히 오염이 심했어요.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수영대회를 열 만큼 아주 깨끗한, 왜냐하면 거기에 시장이라는 분이 우리 시민들은 좋은 환경을 원하는구나 알고 있고, 또 울산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국민 소득이 지금 4만 5천 분이 잘 사는데요. 공장이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말이에요, 자유민주하고 시장 경제의 환경 문제를 보면은 옆에 있는 유럽이 그림 보면은 말이에요, 지금 빨간 거, 노란 거 있는 거 있죠. 이게 뭐 전부 동유럽이에요. 동유럽의 공기가 훨씬 나빠요. 동유럽 공기가 서유럽보다도 공산권이 훨씬 더 제대로 못 가는 거죠. 또 중국 봐요. 중국은 국토의 3분의 1의 산성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면에 뭐냐? 미국의 대기오염 보십시오. 80년대부터 끊임없이 맑아지고 있어요. 왜? 시민들이 더 좋은 공기를 원하니까. 계속해서 더 국민들이 원하니까 나라에서 경제가 살아있고 하니까 대기오염 규제를 하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 나도 2006년도 2월 달에 내가 평양에 한 4월 정도 갔다 왔는데, 이 북한을 한 번에 말이에요. 북한 봐요. 이게 지금 북한이에요. 내가 거기 있으면서 평양에서 평안북도 묘향군, 그 묘향산 있는데 그쪽에도 가봤고, 또 거기서 또 남포까지, 남포 관문까지 버스를 타고 가봤는데 길거리 전부 이래요. 산을 다 깎았어요. 왜? 땔감을 써야 되니까. 나무를 써야 되고, 또 여기다가 뭐 했느냐? 농사를 지어야 돼요. 산림을 다 파괴했어요. 이게 바로 해산의 대기오염이에요. 공산권, 못 사는 공산권 나라에서 이런 쓰레기가 있고 여기다가 하수구 이런 식의 공산국가가 지금 현재 환경이 훨씬 더 나쁘고, 또 못 사는 나라가 환경이 훨씬 더 나쁜 이런 식이 되겠다. 그러다가 재밌는 거는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제 환경 비관론자들, 내가 처음에 그랬죠. 70년대 이럴 때 우리가 환경 비관론자들이 있었고 환경 낙관론자들. 환경 비관론자들이 주로 뭔가 하면은 환경 운동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낙관론자는 주로 뭔가 하면 기술 개발 이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90년대 와서 이제 보니까 환경 비관론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어요. 이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바로 물론 그전에도 일부 있었지만 아주 그 선봉장에 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로널드 베일리라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재밌어요. 번역되어 있어요. 환경 사기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이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이야기해요. 교수하고 학자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언론. 교수들은, 학자들은 뭐예요? 환경 문제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심각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지 뭐예요?
연구비가 들어오는 거죠. 환경 문제 엄청 뭐 지금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그 학자들하고 또 환경단체는 뭐예요? 환경 문제에 굉장히 이걸 이렇게 심각한 것을 만들어야지 후원금이 들어와요. 또 언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은 말이에요. 심리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좋은 소식보다도 나쁜 소식에 귀가 쫑긋해요.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지금 현재 뭐 한강이 오염됐고 서울의 대기가 문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신문에 이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세 그룹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 이 책 보면은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95년대 보면은 환경 문제가 이제 앞으로 해결될 것이다. 환경 낙관의 시대. 이런 책도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앞에서 우리 봤던 그 성장의 한계에 반대를 대비해 가지고 성장의 승리. 인류는 끊임없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성장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책도 있고 또 하나가 보면은 회의적 환경주의자라 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왔어요. 아주 재밌는 책. 이 사람들은 이 환경운 단체에 있던 사람인데 환경단체의 문제를 알고 나와가지고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를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더라. 그러면서 이런 회의적 환경주의자라는 책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90년대에 벌써 미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데서는 뭐냐면은 환경운동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회의적인 결국은 이 환경운동이 일부의 어떤 그런 양치기 소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식의 비판이 굉장히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환경운동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70년대에 이럴 때 조금 비과학적이고 이런 데 대한 어떤 비판론들이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이 부환경주의가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해요. 바로 여기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은 가난이 환경의 최대 적이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환경을 지키고 결국은 우리가 지구에서 가난을 몰아내는 것이 인류를 사랑하고 환경을 지키는 길이다. 이것을 처음 한 사람이 나온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앞에 내가 잠시 이야기했던 버클리 대학의 잭 홀랜드 교수예요. 이분이 2003년도에 이런 책을 썼어요. The Real Environmental Crisis라는 환경 위기의 진실이라는. 내가 우연히 2003년도에 7월 달에 미국에서 이 사람이 책이 아마 이게 한 5월 달쯤 나왔을 거예요. 그 7월 달에 내가 우연히 이 책을 보고 그걸 내가 가져와서 번역을 했어요. 내가 2004년도에 이 번역한 책이에요. 그 당시에 번역하면서 이분하고 자주 이메일도 보내고 뭐 그걸 했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아직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분이 이 부국환경주의의 원조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이 부국환경담론이라는 내가 책을 썼고 바로 지난해에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에요. 오늘 내가 하는 내용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고 뭐 오늘 하는 내용은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의 극히 일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핵심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랬다고요. 잘 사는 게 결국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를 병들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막상 잘 살고 보니까 우리가 환경을 돌보게 하더라. 잘 사는 나라 가봐요. 훨씬 더 못 사는 나라보다도 환경을 많이 돌봐요. 잘 돌보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사니까 뭐예요?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고 또 더 좋은 환경을, 더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 말이에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못 느꼈어요. 그러나 잘 사라지니까 뭐 하냐면은 자연이 아름다워지고 그걸 훨씬 더 가는 거죠. 이런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입증 자료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부국환경주의의 입증 자료예요.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1인당 국민소득 아래에는 국민소득이고 위에는 환경지속성 지수인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훨씬 더 환경지속성 지수가 높아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간쯤 이제 국민소득도 좀 있고 여기 보면은 북한은 바로 여기. 북한이 뭐냐 하면은 가장 가난하고 또 환경 지속성 지수도 아주 떨어지는 이러한 그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잘 사는 나라 독일, 덴마크, 미국 이쪽이 훨씬 더 환경 지속성 지수 ESI라 해가지고 이게 높고 못 사는 나라들이 뭐예요? 뭐 예멘, 수단 뭐 이런데
물론 이 위에 보면은 뭐 가봉이라든지 귀니아 같은 이런 나라는 못 살지만은 거기에 자연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트렌드를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가 어떤 차이를 보이나 한번 봅시다. 우리가 흔히 말이에요. 지난 2011년 10월 달에 우리가 지구의 인구를 한 70억 정도로 됐죠. 10월 말쯤 돌파를 했어요. 지금도 매년 남북한 합한 인구만큼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연에 한 7천만 내지 한 7,500만 정도 지구에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세계 인구의 6분의 1은 지금도 지독한 가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11억 명이 깨끗한 물을 못 먹고 말이에요. 16억 명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13억 명이 하루에 $1 이하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게 지구의 현실인데, 지구에서 생태계 파괴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구의 10대 수파괴 국가예요. 전부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가 전부 지금 숲을 파괴하고 있고, 잘 사는 나라는 지금 숲의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생물 멸종, 지구에서 말이에요. 생물 멸종은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생물 멸종이에요. 왜? 생물 멸종은 말이에요. 지구에 존재하고 있던 종이 이제 한번 사라지면은 영원히 지구에 다시 회복되기 불가능해요. 대기 오염 문제, 수질 오염 문제, 지금 오염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회복 불가능한 거예요. 그 지구에서 전부 생물 멸종되는 데가 어디냐?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잡아가지고 껍질도 벗기고 자기들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 가지고 이런 멸종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뭐냐? 잘 사는 나라는 말이에요. 이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다. 73년도에 미국에서 말이에요. 멸종생물방지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2005년도 처음 만들었는데 이 법이 왜 중요하냐? 상당히 중요한 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지구에는 말이에요. 수많은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은 다 뭐냐? 인간을 위한 법이었어요. 인간이 지구에 출현한 이후에 인간 이외의 생물종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바로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은 잘 사는 나라는 전부 다 뭐하냐?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생물들을 보호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못 사는 나라들은 이런 멸종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막화. 지구의 사막화. 우리도 지금 사막화 피해 국가예요. 왜? 몽골에서 지금 계속해서 황사가 날아오고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오는 이유가 뭐냐? 사막화 때문에. 지금 사막화는 말이에요. 지금 그 한 13% 정도가 기후적 요인이에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고 기후 때문에. 87%는 뭐냐? 인위적 요인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과잉 경작, 목축, 벌채. 이 사막화가 일어나는 나라가 전부 다 뭐냐? 가난한 나라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몽골 같은, 중국이라든지 몽골 이런 데 초원을 전부 사막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뭐예요? 잘 사는 나라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있어요. 미국 LA, 라스베가스, 미국 LA 같은 데가 비가 얼마 오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한 3mm밖에 안 와요. 한 380mm 정도 와요. 비가 아주 안 오는 나라죠. 이런 곳인데도 여기에다가 뭐 하느냐?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옥토로 만드는 거죠. 중동 두바이 봐요. 중동 두바이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뭐 하느냐? 바닷물을 가지고 해수를 담수화해가지고 여기다가 나무를 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고 있다. 바로 이 캘리포니아 봐요. 캘리포니아 여기에 이런 수로가 있어요. LA 같은 데가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이런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LA의 수로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가 350km쯤 돼요. 여기에 엄청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보내고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다 이거죠. 그 여기에 생물이 살고 이런 거죠. 물 관리, 잘 사는 나라 물 관리 어떻게 하느냐? 라인강, 이거 우리나라 지금 4대강에 보 만든다고 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보십시오. 라인강에 86개의 보가 있어요. 이게 다 구글에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샌느강에 34개의 보가 있어요. 다뉴브강에 59개의 보가 있어요. 유럽의 18개국에 3,500km의 수로를 가지고
수백 개의 볼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이게 다 유럽의 보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배가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배로 움직이면은 천천히 움직이지만은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거예요. 우리 봐요. 울산에서 차 만들어가지고 서울까지 오늘 때 트럭 한 대에다가 8대 싣고 오지만은 이 수로로 오니까 300대, 400대를 싣고 오니까 이게 주어진 기름 양으로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이렇게 머니까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수로를 관리하는 거죠. 잘 사는 나라 미국 봐요. 미국의 미시시피 강, 이거 다 구글에서 나오는 거죠. 186개, 미시시피 강하고 오하이오 강 전체에 186개의 보가 있어요. 여기도 오면은 말이에요. 여기도 배로 다 이게 수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뭘 하느냐. 비용이 수로로 가면은 철도 비용보다도 3분의 2고 그 이야기 나오죠. 트럭에 비해 가지고 10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또 미국이란 나라가 봐요. 세계에서 그 담수, 민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딨냐? 미국이에요. 미국 5대 호에는 말이에요. 22조 6,840억 톤의 담수가 있는데 이건 뭔지 하면 지표 담수의 5분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강물과 호수물을 다 합하면은 그 중에 5분의 1이 어디 있느냐? 미국의 5대 호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물창고가 있는데 그래도 미국은 뭔가 하면은 자기 나라의 국토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7만 개의 댐을 만들었다. 주로 언젠가 하면은 미국이 한참 잘 나갈 때 50년대, 60년대 치를 때 이 7만 개의 댐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물을 관리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는 뭐 하냐? 보십시오. 아시아, 인도, 뭐 태국, 남아시아하고 아프리카 보십시오. 아무 댐도 없고 보도 없어요. 그냥 버려져 있죠. 여기 보면은 근데 사람 사는 게 이래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에티오피아의 환경 난민들이에요. 이 에티오피아가 환경 난민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한때 잘 나가던 나라예요. 이 나라가. 누구냐면은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의 후손들이에요. 한때 잘 살아가지고 우리나라 6.25 사변 때 도와주고 이랬던 나라예요. 지금은 국토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환경 난민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거기다가 지금 봐요. 하루에 6천 명의 애들이 물 때문에 죽고 있어요. 다 어딨냐? 다 여기 있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같은데. 지금 이게 지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가난과 먹는 물, 우리가 $100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거의 국민들의 100%가 깨끗한 물을 못 먹어요. 잘 사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 다 깨끗한 물을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고 가난한 나라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유아 사망률하고 출산율을 한번 보자. 지금 가난한 나라는 인구 1000명이, 어린애가 1000명 태어나면은 5살 이전에 한 150명, 60명이 죽어나가요. 잘 사는 나라는 뭐냐? 5명도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 태어나면은, 우리나라도 태어나면 뭐예요? 한 80년 정도 살죠. 기대값이. 못 사는 나라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50세도 안 되죠. 후진국 가봐요. 40대가 대통령, 40대가 장관, 40대가 전부. 야, 이 나라는 빨리 출세하는구나. 그런데 50대 이상 뭐예요? 다 죽고 없어요. 그게 바로 잘 못 사는 나라예요. 지금 그게 지구의 현실이라는 거. 보십시오.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출생률이 엄청 높은 거죠. 지금 그 에티오피아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말이에요. 여성 1인당 평균 7명이 나와요.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출생이 많은 여성은 거의 한 10명씩 더 논다는 거예요. 그래도 태어나도 또 죽고, 이게 바로 지금 못 사는 나라의,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의 국토 개발을 이용한 바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아프리카가 비슷한 국토 조건이에요. 아주 땅이 척박하고 비도 오지 않고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 바로 여기 이스라엘하고 비슷하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 자연을 잘 이용하고 잘 관리를 해가지고 2007년도 같은데 벌써 3만 불이 넘어. 우리 잘 살죠. 아프리카는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아프리카가 왜 못 사느냐? 체력이 뭐 나쁘냐? 아니에요. 지능지수가 나쁘냐? 아니에요. 게으름도 아니에요. 보십시오. 아프리카 우리 그 올림픽 해봐요. 잘 뛰고 체력 좋아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게으르지 않아요. 동기부여가 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체력만 좋다고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엄청난 그 시간이 되니까 지금 잠깐 근데 시간이 좀 더 있어 필요한데 난 시간을 좀 자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만. 네, 한 저희
좀 주십시오. 예, 미안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자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간혹 이런 질문을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 아마 여기 가본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국립공원을 다이나마이트로 터뜨려가지고 말이에요. 이 4명의 대통령을 새겨. 원래 이게 미국의 국립공원이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4명의 대통령 상을 새겼어요. 새겨가지고 300만 명의 지금 관광객이 오고 뭐 이런 아주 중요한 미국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 물어봤어요. 야, 우리나라는 저랬으면 폭동이 날 건데 당신 나라는 저게 괜찮냐고 말이야. 어떻게 국립공원에다가 저걸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다이나마이트 터뜨려가지고 저렇게 대통령 상을 새기고 이러냐. 그 걔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들어요. 환경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랑을 하지 환경 자체에 맹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물론 저는 이걸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환경을 잘못 다루면은 그게 인간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환경 그 자체가 어떤 집착할 건 아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이 어떠냐? 보면은 봐요. 지금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산업화 초기에는 환경의 질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돼 가는데 선진국은 대부분 다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아직도 환경과 경제를 대립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아직도 이상적인 환경주의하고 잘못된 생각들. 자기는 도시에 살면서 말이에요. 여기가 마치 어떤 원시림을 꿈꾸고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또 도시를 떠나지 않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환경주의 또 잘못된 환경 논리 여기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아주 팽배한 그런 사회.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환경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지금 외면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 환경 유턴이 뚜렷이 보여요. 아황산 가스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쭉 떨어지고. 지금 대기의 분진도 많이 떨어졌어요. 보십시오. 이산화탄소. 그리고 우리나라에 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4대 조림 성공국이에요. 산에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독일, 뉴질랜드, 우리나라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산림도 이렇게 많이 심었고. 우리도 과거에는 말이에요. 한강에 보면은 수영도 하고 이랬죠. 근데 환경이 나빠져가지고 60년대, 70년대는 한강이 가운데처럼 들었어요. 아주 수질도 안 좋아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최근에 달라지고. 난지도 같은 데 봐요. 저게 원래 난지도가 조그마한 섬이었어요. 근데 엄청난 쓰레기를 붓고 지금은 다시 이런 식으로 회복되고. 청계천도 봐요. 청계천도 저기 한때 전부 저런 판자촌에 있다가 복개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점점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면서 말이에요. 우리 환경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을 한번 보자.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초기 환경운동은 말이에요. 산림 녹화를 했어요. 60년대 벌써 우리나라에서 경제 개발을 하면서 말입니다. 산림 녹화를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70년대에 요즘 가끔 이야기하죠. 새마을 운동이 이제 시작되고 72년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스톡홀름 인간 환경 회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하고 난 뒤에 갔다 와서 뭐 했느냐? 그 다음 해에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11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어릴 때 다 산에 나무를 심고 왔다고. 그리고 이 새마을 운동을 하나의 환경운동으로 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저게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이 새마을로 우리가 조국을 푸르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75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간 환경단체가 생겨졌고 77년도에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도 이게 있지요. 자연보존협의회. 초기에는 우리가 주로 뭔가 하면은 식목사업, 산림보호, 그 다음에 이제 자연보호 운동을 주로 했어요. 이게 바로 이 70년대 우리나라도 굉장히 환경운동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여기 전부 물의 중요성, 산에 나무를 심으러 가고, 또 방생을 하고, 이때 나왔던 다 기록들이에요. 80년대 이후에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반핵 운동이 시작돼요. 개발 반대. 78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원전이 처음 생기니까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의 이 핵심적인
뭐 공해문제연구소, 반공해협의회, 뭐 공출연, 환경운동연합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환경이 중요한 것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이 뭐냐? 국책사업 반대에 그 원자력 발전소 반대, 경부고속철 반대, 인천공항, 뭐 새만금, 지난번 대운하 4대강 이런 것들을 특히 또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이 종교인들이 또 관심이 많아요. 환경운동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근데 인천공항 같은 것도 봐요. 그 당시에 봐요. 집안 침하가 되고 안개가 잦고 뭐 해일 태풍에 무방비하고 세대하고 충돌하고 뭐 또 이게 서쪽에 붙어가지고 국토 균형 발전에 어긋나고 뭐 실제로 지금 보면은 우리 인천공항이 세계에 계속해서 지금 연속 1위 공항이 돼가지고 비행기하고 새하고 부딪힌 일도 없었고 땅도 꺼지지 않았다. 또 고속철도 같은 거 봐요. 서울에서 서울까지 2시간 걸리고 걸리는데 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2시간 가서 많으냐? 필요 없다. 반대를 했다. 그리고 뭐 천승산에 도롱뇽이 죽고 했는데 막상 지금 하고 나니까 이거 사전에 다 조사를 했어요. 몇 번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 새만금 역시도 뭐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대운하 4대강 역시도 뭐 굉장히 큰 지금까지 환경운동의 그게 뭔가 하면은 개발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고 환경을 지켜야 한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뭔가 환경 비관론. 그리고 환경과 경제를 대립관계로 보고 또 이 생태 근본주의의 배경을 가지고 이게 전부 다 그 당시에 우리 반대하던 거예요. 아마 이 책을 보면은 아마 억지와 선동으로 날아가는 국민 세금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 보면은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의 병폐에 대해 가지고 낱낱이 이 실명까지 검증해가면서 자세하게 여기 보면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보면은 뭐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나도 이게 지금 이 4대강 반대 때문에 생기는 이런 건데 4대강 반대에 대해 가지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바라요. 인천공항 보고 제발 좀 그만두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 그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환경 비관론에서 낙관론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문명을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 많은 인구가 이 좁은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보다 이 낙관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는데 말이에요.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환경과 경제가 대립이 아니다. 잘 사는 나라가 훨씬 더 환경을 잘 지키고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태 근본주의에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부국환경주의로 가야 된다. 이 생태 근본주의를 한번 봐요. 보면은 생태 근본주의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노르웨이에 있는 아른네스라는 이 교수인데 바로 이 사람이 위에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물체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나나 새나 우리 인간이나 무슨 뭐 물고기나 똑같은 동등한 거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바로 생태 근본주의. 그 생명체는 하등하거나 고등한 것은 구분이 없다는 거, 똑같다는 거지. 모든 생명체는 같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많죠. 이게 거의 반문명적인 어떤 그런 이념이에요. 밑에 보면은 이 데이브 포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지구 먼저라는 그 Earth First라는 것을 창립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생태 근본주의에 기반한 이 환경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에티오피아에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으니까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에티오피아에 해줄 수 있는 최악의 것은 원조를 해주는 것이고 최선의 책은 그냥 두는 것이다. 굶어 죽게 둬야지 거기에 인구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구가 하고 그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아주 그 뭐라 그러면 비인간적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지금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많이 있는데 에이즈는 인간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 생태 근본주의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인구가 줄어야지 지구가 산다. 이런 논리들인데 이게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 이런 그 생태 근본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환경주의자는 뭔가 하면은 인간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인간을 먼저 사랑하고 또 잘 살아야지 환경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법과 제도를 강화해가지고 자연을 보정하고 또 모든 인간에게 쾌적한 이 생활 환경을 보장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까지 국책 사업 반대 운동할 게 아니고 범국민 녹색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절약하고 말이에요.
자원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런 녹색 운동을 하고 또 환경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생활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리고 환경 지식을 내가 이제 환경교육학회 회장을 몇 년 했는데 그때 내가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환경 지식을 지금 바로 보급해야 되겠다. 잘못된 환경 지식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 예를 들면 이것도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위에하고 아래하고가 무엇이 환경 파괴인지 한번 보자. 위에는 92년도에 독일에서 RMD 운하라 해가지고 저 옆에 있던 그림을 강을 좀 더 넓게 하고 습지를 만들어가지고 생물이 살게 하고 또 거기 배가 다니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우리나라예요. 멀쩡한 산을 잘라가지고 도로를 내고 터널을 뚫고 말이에요. 이거 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위를 환경 파괴라 생각하고 아래를 환경 파괴라 생각을 안 해요. 산 자르는 거는. 왜? 늘 산 자르는 걸 봤으니까. 지금 한번 봐요. 이게 무엇이 환경 파괴인가? 실제로 보면은 많은 환경 관리의 기본은 뭔가 하면 강은 파야 돼요. 왜냐하면은 강에 있는 모래라는 건 또다시 쌓이는 거지, 계속. 근데 산은 한번 잘라버리면은 영원히 끝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와도 회복 불가능해요. 터널 뚫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밑에 거를 봐왔기 때문에 밑에 것은 환경 파괴가 아니고 위에 것만 환경 파괴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될 시대다. 이게 이제 어딘가 하면은 영국 런던에 있는 이 템즈 강이 런던 브리지가 보이죠? 저기 엄청난 배가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강 봐요. 텅텅 비어 있죠. 외국 사람들이 한강에 와가지고 보고는 야, 이 엄청난 강이 이 도시 한가운데 흐르는구나. 템즈 강보다 우리가 더 크죠. 근데 그 놀라고 또 한 번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텅텅 비어 있죠. 더 놀라는 것은 뭐냐? 옆에 길에는 막 차가 빡빡하게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한테 이게 위에 있는 영국이 이상한 나라인지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인지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읽고 해외 경험을 하고 그래서 고착된 사고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문명에 말이에요. 이 그림이 뭔가 하면 저거예요. 우리 고구려 때, 또 고조선 때, 무덤에 있었던 그 벽화에 나온 거예요. 이 벽화를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만주월판을 바퀴를 타고 마차를 타고 움직인 거죠. 굉장히 큰 바퀴를 타고 움직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삼국 통일을 신라가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신라가 통일하고 난 뒤에 이 멀리 움직이지 못하고 가까운 곳을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보니까 바퀴가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점점점 사라지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바퀴가 없었어요. 뭐 했느냐? 가마, 시계, 보찜, 머리찜 이걸로 가지고 모든 물건을 운송하고 사람이 움직였다. 그런데 정조대왕 때 뭐 했느냐 하면은 실학자들이 북경에 갔다 와서 보니까 북경에 가니까 바퀴를 쓰는데 참 편리하더라. 우리도 바퀴를 씁시다. 라고 정조대왕께 주청을 했어요. 하니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 대신들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산이 많다. 우리나라는 길이 없다. 우리나라는 소와 말이 희소하니까 절대로 바퀴 쓸 필요 없다. 안 썼는 거죠. 언제 그럼 우리나라에 다시 바퀴가 돌았느냐. 바로 일제강점기에 돌아가지고 그때 구르마가 도르고 신장로가 뚫려가지고 지금 봐요. 우리 바퀴 없이 어떻게 다녀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선조가 섰던 거에 대해 가지고도 이 고착된 사고가 박히니까 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말이에요. 그래요. 나는 지금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 환경에 대해 가지고 잘못된 고착된 생각 이걸 좀 바꿀 시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 웹인 강연 잘 들어봤고요. 지금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시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주문하신 거 음료 있는데 저희가 이름 잠시만요. 이거 많이? 이건 커피 어떻게 나가나요? 음료? 이름 다 적으셨죠?
주문하실 때 이름 다 적으셨죠? 그때 이름 말씀해 주시면 그 음료를 저희가 나갈 거고요. 지금 저기 포스트잇 보시면 내가 준비를 좀 많이 이제 앞으로 했구나, 토크쇼 진행할 때는 이 여러분들 양이 좀 질문 많아가지고, 기반으로 하는데 근데 질문이 좀 난 적어요. 중간에 적어들으면 저기 그다음 강의 질문 잘한다. 듣고 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기다 아니, 근데 적어주시면 막았을 텐데 되고요. 지금 하는 줄 현장에서도 알았어요. 또 현장님 하지 말라고 그 그랬거든요. 예정이지만 저기 포스트잇에다가도 질문 몇 개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부터 약간 10분 동안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적당히 틀어주시면 돼요.